예, 유승민 의원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대선판이 한 번 더 요동치고 있죠. 황교안 대행의 표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홍준표 지사에게 간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민주당 대세론 꺾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수 진영은 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이 앞에 들으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박근혜가 싫어서 그 반대편 후보를 뽑으면 5년간 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정권 교체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바른정당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 직접 만나보죠.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박근혜가 싫어서 그 반대편 후보 뽑으면 5년간 또 후회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탄핵도 끝났고요. 예.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그런 선거가 되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로 주장하는 게 그분들 주장하는 게 정권 교체만 되면 예. 아무나 좋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또 국민들께서 5년간 후회할 대통령을 뽑을 그럴 위험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거고 이게 그 소위 묻지마 투표인데 그렇게 하면 정권 교체는 되겠지만 예. 지금 대통령이 돼서 이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를 과연 극복해낼 수 있느냐,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미래의 상황인데, 예,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지금 뭐 정권 교체 하나 슬로건만 내세워 사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 탄핵 받을 만큼 보수가 잘못했다는 그 반사이익에만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정권 교체만 된다면 누구든지 좋다라고 물론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묻지마 투표를 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뭐 민주당 후보들은 정권 교체 거기에 지금 이렇게 편성하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죠. 예,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함께 국정을 이끌어온 정당에 대한 심판 의지도 분명히 국민들한테는 있는 거거든요.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 예, 과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심판만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하다가 늘 보면 이 현직 대통령이 싫어서 그 반대를 선택하는 그런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미래를 보는 그런 선거가 동시에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덧붙이셨어요. 진짜 정권 교체는 나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는 거다? 제가 박근혜 정권 이전부터 제가 2007년경부터 이 여당이 되고 나서 할 얘기를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 안에서 여당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잘못을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의 측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그 유 의원의 호소가 아직 국민들 가슴에 덜 닿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탄핵 결정이 나고 나면 바른정당 지지율이 오를 거다. 내 지지율도 오를 거다 하셨는데 탄핵 결정됐는데 지지율이 답보 상태예요. 당도 유승민 의원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 그리 급하십니까? 아니 급합니다. 지금 60일도 안 남았어요. 유승민 의원이 급하셔야 돼요. 대선 자체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도 등록하고 예선이 저는 뭐 결선이 남아있다고 합니다만은 예선이 시작됐을 뿐이고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저렇게 탄핵에 저는 대다수가 승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저렇게 승복까지 안 할 줄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승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또 보수 전체가 탄핵에 대한 승복이냐 아니면 승복하지 않을 거냐 이 승복 불복이죠. 그걸 놓고 저는 지금 좀 갈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면 저는 이 탄핵 문제나 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보수 안에서 그런 가리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수 소위 말하는 범보수의 후보들이 이 박 대통령 문제나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도 저대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유한국당 안에는 탄핵에 장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님들이 한 30분 계시고 그렇죠. 지금도 거기에 승복하겠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탄핵을 거부했고 지금 불복하는 분들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른바 진박 세력들. 그렇죠. 그래서 이 탄핵 문제를 두고 승복하고 불복하는 세력이 지금 하나의 자유한국당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저는 재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바른정당으로 더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자유한국당의 변화는 지금은 이제 소속 의원들이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분들도 뭐 민심도 살피고 하겠죠. 근데 그분들이 탄핵에 승복하는 분들이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탄핵에 불복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거 이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또 옥석이 가려지면 국민 대표는 그때 바른정당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선을 치르면서 이제 예선을 치른다는 거는 각 정당이 자기 후보를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을 남겨두는 건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민주당 후보하고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것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진박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승민 의원은 왜 범보수 단일화를 대선에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세요? 그분들하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변함이 없는데요. 진보라는 세력은 97년과 2002년에 두 번 집권할 때 그때는 아주 극과 극의 진보와 보수의 무원칙한 단일화로 집권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보수가 후보를 단일화해도 이기기 힘든 선거인데 단일화 필요성을 제가 제기한 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탄핵에 대한 승복과 불복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조차도 승복하지 못하는 만약 그런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후보로 공식 출마한 분들 중에 뭐 김진태, 김진 이런 분들 이인재 후보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하여튼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이 그 당의 대선 주자가 된다 하면은 단일화 없다. 못한다. 저는 그거는 다시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생각이세요? 아니면 못하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후보 같으면 과연 같이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어떤가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사실은 이제 얻게 됐거든요. 자유한국당 주자 중에. 근데 이제 이분을 따로 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사실 친박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친이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독립군이라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독불장군 같이 나는 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이 결정 이상하다는 얘기를 SNS에다 했습니다. 이분이. 이분하고는 어때요 그럼? 그분도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홍준표 지사를 포함해서 그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서 만약 홍 지사께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자기는 승복하지 못한다. 뭐 친박표를 얻기 위해서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곤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곤란하다. 홍준표 지사의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평소에 불법 정치 자금이나 뇌물로 감옥에 갔다 오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나라의 품격 문제 아니냐 생각을 하고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났죠. 그렇죠. 이 3심제니까 대법원 판결을 두고 봐야 됩니다. 1심, 2심이 판결이 엇갈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홍 지사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는 저는 제 상식 같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홍준표 지사는 나는 우파의 스트롱맨이다. 스트롱맨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협상을 하려면 배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사람 중에 나만큼 배짱 있는 사람이 어딨냐. 싸움도 내가 잘한다. 이러면서 출사표 던지셨거든요. 그분 싸움 잘하시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 홍준표 지사께서 예. 기존의 보수 정권의 어떤 잘못 같은 거를 예. 인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파라고 하시는데 우파라고 하지만 이 개혁적 보수와 거리가 먼 그런 낡은 우파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본선 경쟁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또 스트롱맨이라는 게 예. 말을 그냥 막 거칠게 한다고 해서 저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니 강단이나 과감성은 제가 뭐 훨씬 더 낫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예. 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오찬 모임에 초대했는데 그 자리 안 가셨어요. 조찬 모임이에요. 조찬 모임이었습니까? 예. 예. 왜 안 가셨습니까? 저는 뭐 연세대학교에서 그 서울의 무슨 대학 그 언론 예. 대학생 기자분들하고 토론회가 있어서 못 갔고요.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뭔가 명분이 있고 예. 원칙이 있는 그런 모임 같으면 가겠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만나게만 하는 그런 모임 같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좀 거리를 둘 생각이고요. 그게 만나서 뭔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어차피 각 정당은 지금 후보를 뽑는 경선에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그거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 당이 후보를 뽑고 나서 국민의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예. 아까 말씀 쭉 드렸던 그런 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연대나 후보 단일을 할 수 있느냐? 예. 저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마지막에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보고 뭐 김종인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뭔가 본인이 역할을 하시겠다는 뜻이 분명하면 예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켜보고 일단은 각 당, 각 세력이 뽑을 사람 뽑아놓고 얘기하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예, 그거는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텐트 얘기하고 뭐 거기 모여라 이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지금부터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없다고. 각 정당이 지금 이미 이 짧은 기간 안에 예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네. 유승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입니다.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대선판이 한 번 더 요동치고 있죠. 황교안 대행의 표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홍준표 지사에게 간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민주당 대세론 꺾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수 진영은 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이 앞에 들으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박근혜가 싫어서 그 반대편 후보를 뽑으면 5년간 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정권 교체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바른정당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 직접 만나보죠.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있었지만 잘못을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국민들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의 측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그 유 의원의 호소가 아직 국민들 가슴에 덜 닿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탄핵 결정이 나고 나면 바른정당 지지율이 오를 거다. 내 지지율도 오를 거다 하셨는데 탄핵 결정됐는데 지지율이 답보 상태예요. 당도 유승민 의원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 그리 급하십니까? 아니 급합니다. 지금 60일도 안 남았어요. 유승민 의원이 급하셔야 돼요. 대선 자체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도 등록하고 예선이 저는 뭐 겪느냐. 이게 중요한 미래의 상황인데,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지금 뭐 정권 교체 하나 슬로건만 내세워서 하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 탄핵 받을 만큼 보수가 잘못했다는 그 반사이익에만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정권 교체만 된다면 누구든지 좋다라고 물론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묻지마 투표를 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민주당 후보들은 정권 교체 거기에 지금 이렇게 편성하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죠.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함께 국정을 이끌어온 정당에 대한 심판 의지도 분명히 국민들한테는 있는 거거든요.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
예, 과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심판만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하다가 늘 보면 이 현직 대통령이 싫어서 그 반대를 선택하는 그런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미래를 보는 그런 선거가 동시에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덧붙이셨어요. 진짜 정권 교체는 나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는 거다? 제가 박근혜 정권 이전부터 제가 2007년경부터 이 여당이 되고 나서 할 얘기를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 안에서 여당에 몸을 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박근혜가 싫어서 그 반대편 후보 뽑으면 5년간 또 후회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탄핵도 끝났고요.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그런 선거가 되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그 지금 민주당 후보들로 주장하는 게 그분들 주장하는 게 정권 교체만 되면 아무나 좋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또 국민들께서 5년간 후회할 대통령을 뽑을 그럴 위험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거고 이게 그 소위 묻지마 투표인데 그렇게 하면 정권 교체는 되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돼서 이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를 과연 극복해낼 수 있느냐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을 해낼 수